지난주에 이사를 했다.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미국에서 회사를 퇴사하고 한국에 귀국한 뒤 처음 이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당시 내게는 유튜브 수익이 전부였고 모아둔 돈의 절반을 털어 보증금을 냈다. 그 당시 내 월 수입은 월세를 내고 용돈을 조금 쓸 수 있을 정도였지만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뻥 뚫린 시티뷰에 복층의 높은 층고가 마음에 들어 방문한 날 바로 계약했다. 돈을 벌면 가성비 좋은 가구들을 하나씩 사서 나만의 스튜디오를 꾸려갔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내 예상보다 수입이 조금 많아졌다. 수입이 오르자 마음속에 작은 욕망의 불꽃이 피어났다. 조금 넓은 작업실로 옮기고 싶어졌고 임대 계약 만기도 다가와 부동산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의 추천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매물을 보게 되었다. 여기다 싶었다. 내 오피스텔과 똑같은 복층 구조에 좀 더 넓은 주방, 좀 더 넓은 거실, 거기에 빌트인 옷장까지 지금 쓰는 곳보다 3평이나 더 넓었다. 이 모든 혜택을 합쳐도 겨우 월세 70에 관리비 15. 어차피 같은 건물이라 이사업체를 부르지 않고도 쉽게 이사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매물을 보고 나오는 길에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서 5분만 더 걸어가면 더 넓은 크기의 주차장도 있는 곳이 있다고 하셨다. 현재 사용하는 건물은 기계식 주차라 소형차만 주차가 가능했고 그동안 손님이 오실 때마다 주차로 고생했었기에 한번 보러 가기로 했다. 여기다 싶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거실 공간, 공격적으로 달려있는 실용성 높은 레일 조명, 관종기 다분하게 달려있는 펜던트 조명,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까지 방이 하나 분리되어 있어 조용한 편집실로 꾸민다면 유튜브 촬영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공간은 없었다. 이 모든 혜택을 합쳐도 겨우 월세 80에 관리비 15. 솔직히 기왕 옮기는 거 10만원 더 주고 더 넓은 공간에 주차장도 있는 곳이 훨씬 이득이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옆 건물이 가까이 붙어있어 채광과 사생아 보호가 썩 좋지 못했다. 또한 도로변에 있어 자동차 소음과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어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자주 들렸다.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그런지 곳곳에 손을 좀 봐야 하는 곳들이 눈에 띄었다. 고민하는 나의 모습을 본 부동산 사장님은 전문가답게 빠르게 세 번째 매물을 보여주셨다. 여기다 싶었다. 들어서자마자 바이타민 D가 솟구칠 것 같은 채광,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따뜻한 감성을 표현해줄 원목마루, 너무 이쁘다. 체리색의 지옥에서 나를 건져줄 내추럴 컬러 몰딩, 투룸만이 가질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분리. 이 모든 혜택을 합쳐도 월세 100만원에 관리비 20. 솔직히 기왕 옮기는 거 월세를 조금 더 주더라도 깨끗이 리모델링된 곳으로 가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차가 없는 나에게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멀다는 점, 촬영용으로 쓰기에는 거실과 방의 크기가 조금 아쉬웠다. 이삿날은 다가오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지 못한 나는 다른 지역의 매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매물을 발견했고 빠르게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매물을 확인하러 갔다. 여기다 싶었다.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파노라마 한강뷰, 핫한 인스타 카페에서 볼 법한 오픈 천장, 미래지향적으로 길게 들어선 레일 조명, 쿨그레이로 마감된 데코 타일, 스케이트보드를 타도 될 정도의 넓은 공간, 마치 뉴욕 맨하튼의 위어크를 연상케 하는 이 힙한 공간이 예쁜 3D에 환장하는 빈티지 감성 덕후인 나에게 이것으로 해라 라고 신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전날 눈이 많이 내려 맑아진 하늘과 하얗게 얼어붙은 한강은 역설적이게도 내 마음속 욕망의 불꽃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기름 부어진 욕망의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집어삼켰고 더 이상 월세가 얼마인진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이곳으로 계약했다. 부동산 사장님, 실장님, 이전 세입자, 집주인분, 만나는 분들마다 내가 혼자서 이 공간을 쓴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다. 주식을 하느냐, 부모님이 도와주느냐 여러가지 추측들이 오갔고 유튜버라고 밝히기 싫었던 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유학 갔다 와서 개인 사업을 하는 금수저 도련님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유학파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일 뿐이다.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자신이 잘 아는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듯이 나는 나라는 브랜드를 제일 잘 알기에 나에게 투자할 뿐이다. 1년 전 한국에 돌아올 때 딱 1000만원을 들고 왔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그 1000만원이 1억이 되었다. 나는 그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닌 다시 나에게 투자하기로 했다. 청소를 하기 위해 이전 작업실에 잠시 들렀다. 텅 빈 공간을 보고 있으니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이 났다. 5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삼각대와 조명조차 제대로 놓을 수 없는 작은 방에서 혼자 유튜브 영상을 찍자니 참 많이 난감했다. 답답한 마음에 추운 겨울날에도 집 근처 공원에 나가 매일 1시간씩 걸었다. 걷고 또 걸으면서 많은 걸 배웠다. 결국 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고 그 생각으로 처음 이 작업실을 얻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오늘 계약이 만료되었다. 새로 이사한 작업실에서 일을 마치고 오늘도 무심코 그 공원을 걸었다. 같은 길인데 나의 상황은 그때와 참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다. 나는 그저 똑같은 길을 매일 걸었을 뿐인데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산다.
맥없이 떨리는 손 때문에 보람있는 일을 하기 힘든 술주정뱅이처럼 삶은 꿈속에서 벌이는 한바탕 대소동인 것 같다. 이런 삶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허식과 혼탁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을 안정시키며 자신의 신조를 굳건히 해야 한다. 나의 신조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쉽게 돈 버는 방법에 막연한 희망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남을 탓하지도 남에게 기대지도 남과 비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게 조금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갈 것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투자한다. I've been feeling so small. Watch the clock ticking off the wall. But tonight